네, 안녕하세요. 일과기 정석에서 물리를 맡은 김용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돌림힘인데요. 돌림힘의 정의에 대해서 먼저 설명을 해드리고, 그리고 역학적 평각, 무게중심에 대해서도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은 돌림힘에 대해서 알기 전에 벡터 간의 곱셈에 대해서 알아야 되는데요. 어, 전에 이제 벡터의 4층 연산에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벡터 곱하기 스칼라에 대해서는 설명을 해드렸었거든요. 이걸 어떻게 계산하냐면은 A 벡터가 있고 n만큼 곱한다 라고 하면은 같은 방향 이 결과값은 이제 A 벡터와 같은 방향이고 크기가 n배가 되는 그런 벡터가 결과값이 됐는데요. 어, 전에 벡터 간의 곱셈에 대해서는 설명을 안 드렸었거든요. 그래서 설명을 드리자면 벡터 간의 곱셈은 내적과 외적으로 나눠지는데 어, 이거는 어떻게 표기를 하냐면 내적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얘는 도트 곱이라고 읽어요. 외적은 이런 식으로 표기를 하고 크로스 곱이라고 읽어요. 그리고 내적의 결과값은 스칼라 값이 나오고요. 외적의 결과값은 벡터가 나와요. 그래서 계산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자면 만약에 A 벡터와 B 벡터가 있다면은 어, B 벡터와 같은 방향으로 이제 A 벡터가 얼마나 영향을 미치는지를 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같은 방향으로 얼마나 성분이 있는지를 취하면은 이것과 이것의 곱이 이제 내적의 결과값이 되는데 만약에 A와 B가 세타만큼의 각도를 이루고 있다면은 음, 얘는 A 코사인 세타겠죠. 그래서 얘 결과값이 음, A 곱하기 B 곱하기 코사인 세타예요. 여기서 이 절대값 기호는 이 벡터의 크기만 취하겠다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이 결과값이 스칼라입니다. 그리고 이제 외적이라는 것은 똑같은 상황에서 음, 세타만큼의 각도를 이루고 있을 때 수직한 방향 값을 취하는 거예요. A 벡터에. 그렇게 해서 이 값과 이 값의 곱이 이 외적 결과의 크기를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크기는 얘 크기가 A 사인 세타니까 AB의 사인 세타가 이 외적값의 크기가 되고요. 이 방향은 어떻게 계산을 하냐? 만약에 이런 식으로 x, y, z의 입체 좌표가 있으면은 음, 제가 a 크로스 b를 계산을 하고 싶어요. 참고로 이제 a 크로스 b의 결과값은 b 크로스 a의 결과값과 크기는 같은데 방향이 반대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A 벡터가 X축 방향, B 벡터가 Y축 방향이라면은 이제 오른손을 이제 A에서 B 방향으로 감는 거예요. 오른손의 손바닥을. 그러면은 엄지는 Z축 방향 아래쪽을 향하겠죠. 이 방향이 바로 벡터의 이제 외적값의 방향입니다. 그래서 크기는 이렇고 방향은 이렇게 되는 값이 이제 외적의 결과죠. 그렇게 아시면 될 것 같은데 이 내적과 외적이 왜 만들었냐? 어, 얘를 왜 만들었냐면 물리에서 이러한 메커니즘이라고 해야 되나? 이런 게 많이 등장을 해요. 예를 들어서 어, 일이라고 하는 것은 F 도트 S라고 표현을 하는데 얘는 이제 어떤 물체를 F라는 힘으로 당겨서 S만큼 움직이는데 일의 크기가 W라면은 제가 S만큼 움직이는데 이 위쪽 방향으로 힘을 줬어요. 그래서 이렇게 움직였다면은 얘는 어, 얘를 이
W-라고 하면 얘는 크기가 달라요. 왜냐하면은 어, 이 1이라는 것은 S와 같은 방향의 힘만 취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F, 이 각도가 세타라고 하면은 F 코사인 세타 곱하기 S가 이제 여기에서 1이 되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코사인 세타 같은 방향의 벡터의 같은 방향의 값을 취하는 그런 연산이 물리에서 굉장히 많이 등장한다. 그래서 얘를 어, F 곱하기 S 곱하기 코사인 세타로 표현을 하기보다는 쉽게 내적이라는 연산을 만들어서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F 도트 S. 그렇게 이제 내적이 쓰이는 거고요. 외적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돌림임이 적절한 예시가 될 수가 있는데 이거를 이제 곧 설명을 드릴 거예요. 일단 돌림임에 대해서 알기 전에 직선 운동과 회전 운동에 대해서 간단히 살펴보자면은 직선 운동은 이제 어, 어떤 물체가 있으면 얘가 그냥 이런 식으로 위치를 바꾸는 그런 운동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회전 운동은 이런 식으로 뭔가 개 내부에서 회전을 하는 그런 걸 말하는 거죠. 그래서 이 물리 2에서는 이 회전 운동에 대해서 다루게 되거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예시가 돌림힘이 되고요. 직선 운동에서 힘이라는 것은 이제 물체의 운동 상태를 변화를 시키는 거죠. 그래서 직선 운동에 관한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힘이라면 회전 운동에 관한 상태를 변화시키는 게 바로 돌림힘이에요. 그래서 이 돌림힘은 R 곱하기 F로 표현을 하거든요. 그때 이 곱이 바로 크로스 곱이에요. R 벡터와 F 벡터를 이제 크로스 곱을 한다. 그래서 이걸 간단히 살펴보시면 짠 이런 식으로 받아들여도 되거든요. 방향이 물리2에서는 그렇게 중요하게 다뤄지진 않아서. 그래서 만약에 여기가 고정점이라고 하고 막대가 있어요, 막대. 근데 어, 여러분이 똑같은 힘을 여기다 줄 때 하고 여기다 줄 때 얼마나 잘 돌아갈지를 비교를 할 거예요. 돌림힘이 크다는 것은 회전이 잘 된다, 즉 잘 돌아간다는 뜻이잖아요. 여러분이 이 힘과 이 힘을 비교했을 때 얘가 더 잘 돌아가겠죠. 그러니까 이 상황이 더 돌림힘이 큰 거예요. 어, 이걸 좀 잘 일반화 시켜보자면 먼 거리에서 더 잘 돌아간다. 따라서 이 돌림힘을 R 곱하기 F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왜 이 크로스 곱을 썼냐? 왜냐하면은 이렇게 해서 R만큼 거리에서 이 F라는 힘을 줬을 때와 어, 이, 이 방향 이 정도 크기의 F-라는 힘을 줬을 때 돌림힘이 같다는 거예요. 얘를 F를 이제 R 벡터와 수직한 방향만 취하는 거죠. 그렇게 돼서 이제 크기가 같아지는 건데 뭐 얘가 만약에 음, 세타를 이 그 R 벡터와 F 벡터가 이런 식으로 제가 민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래서 얘를 F라고 했는데 이 R 벡터와 F 벡터가 이루는 각도의 크기를 세타라고 하면은 이제 외적을 해야 되니까 얘가 이제 F 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래서 얘의 값은 이제 R 곱하기 F의 사인 세타이고 이 방향은 이제 R에서 F로 감는 방향 이 방향이 되겠죠. 그렇게 하면은 이제 화면에서 나오는 방향으로 엄지 방향이 어, 될 테니까 이렇게 나오는 방향이 이제 돌림임의 벡터 방향이 되겠죠. 일단은 그런 식으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고 음, 그래서 이 돌림임은 R 크로스 F로 표현을 한다라는 걸 알아두시면 될 것 같고 이 돌림임의 예시를 간단히 설명을 드리자면 이게 대표적인 예시가 시소인데요. 돌림임을 어디다 활용을 하느냐 이걸 살펴볼 거예요. 만약에 시소가 있어요. 그러면 1kg의 물체와 2kg의 물체를 놔두는데 시소가 안 돌아가게 하려면 둘을 어디에 놔둬야 될까요?
당연히 2kg를 가까이 놔둬야겠죠. 근데 이거를 얼마나 가까이 놔둬야 되는지 제가 계산을 해보고 싶어요. 이럴 때 이제 돌림을 쓰는 거예요. 제가 만약에 2kg짜리 물체를 1m에 뒀어요. 시소가 많이 크네요. 어쨌든 1m에 뒀어요. 그러면은 1kg짜리 물체를 어디에 둬야 될까? 이걸 이제 돌림힘으로 계산을 하는 건데, 2kg는 20N을 아래쪽으로 작용을 하거든요. 그래서 2kg 물체가 작용을 하는 그 돌림힘을 계산을 해보자면 이 방향으로 20 곱하기 1, 즉 20만큼 돌림힘을 작용을 하는데 1kg 물체는 10N으로 R만큼 거리를 떨어져 있으니까 이 방향으로 10 곱하기 R만큼 돌림힘을 작용을 해요. 근데 얘가 평형이 돼야 되니까 얘가 20이 돼야겠죠. 그래서 이제 R이라는 것은 2이다. 즉 2m에 둬야지 시소가 안 움직인다. 라고 이제 돌림힘을 통해서 정량적으로 계산을 할 수 있는 거죠. 이럴 때 이제 돌림힘을 사용을 하는 거예요. 돌림힘의 사용 예시까지 살펴봤고 이제 역학적 평형이 뭔지 설명을 드릴게요. 이 역학적 평형이라는 것은 물원 때는 힘의 평형만 살펴보거든요. 일단 역학적 평형이라는 것은 힘의 평형과 돌림힘의 평형을 모두 만족하는 상태를 의미합니다. 근데 이 물리원에서는 힘의 평형만 저희가 다루거든요. 힘의 평형이라는 것은 어떤 물체가 있으면은 이 방향으로 뭐 F 그리고 이 방향으로 F만큼 작용하는, 그래서 R자 힘이 0인 상태가 이제 힘의 평형이라고 말합니다. R자 힘이 0인 상태를. 그래서 뭐 제가 이러한 물체에 이쪽으로 F만큼 작용을 한다면 이렇게 도라는 가겠지만 힘의 평형 상태는 맞다라는 거죠. 그리고 돌림힘의 평형은 이제 물투에서 배우는 건데 제가 이렇게 물체가 있으면은 여기를 이제 돌림힘의 기준점이라고 할 때 이렇게 힘을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어, 얘가 작용하는 돌림과 얘가 작용하는 돌림의 크기가 같은 상태가 이제 돌림힘의 평형 상태. 그래서 만약에 얘가 1m에 20N 그리고 2m에 10N이라면은 이제 돌림힘의 평형 상태이긴 하지만 아래쪽으로 합력이 작용을 하니까 힘의 평형 상태는 아니겠죠. 그래서 어, 뭐 역학적 평형에 관한 문제를 풀 때는 이 두 가지를 모두 고려를 해줘야 돼요. 네. 그리고 얘는 이제 돌림힘의 평형이 아니고 힘의 평형은 맞는 그런 상태입니다. 이제 역학적 평형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그리고 이제 무게중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 이 무게중심이라는 것은 이제 물리에서 이제 쉽게 계산을 하기 위한 그런 테크닉이라고 보시면 쉬울 것 같은데, 이 정의를 살펴보시면 물체의 각 부분에 작용하는 중력이 한 점에 작용하는 것으로 계산할 수 있는 점이라고 하는데, 이거를 이제 여러분이 무게중심을 가장 많이 보는 데가 이제 수학이죠. 이 삼각형이 있으면은 이 삼각형의 무게중심은 중선을 내린 다음에 얘가 2대 1이 되는 지점이 무게중심이다, 이런 식으로 하는데 그 무게중심이랑 같은 무게중심이고요. 일단 이 정의에 따라서 직관적으로는 어느 정도 무게중심이 어딘지 알 수가 있거든요. 만약에 밀도가 균일한 막대가 있다면은 이 중심점이 무게중심이겠죠. 만약에 천장에다가 실을 달아 놓는다면 여기 달아 놓으면 갑자기 이렇게 돌겠지만 여기 이 무게중심의 위쪽에 달아 놓는다면 안정화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1kg와 2kg 물체가 있는 이 전체 개의 무게중심을 보자면은 얘가 2대 1이 되는 이 지점이 무게중심일 거라고 직관적으로 생각을 할 수는 있어요. 그래서 만약에 여기 중간에다가 풀칠을 해놓고 실을 단다 라고 하면은 여기 딱 무게중심의 위쪽에 달았을 때 얘가 가만히 얘가 돌지 않고 안정적으로 유지를 하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직관적으로 무게중심이 어딘지 알 수가 있는데 어떻게 계산 일반화를 시킬까 생각을 해보시면은, 만약에 이런 질량이 없는 막대 위에 2kg 물체가 1m 지점이 있고 3kg 물체가 2m 지점이 있어요. 그러면은 얘를 기준으로 무게중심이 어디 있을지 구하고 싶다라고 하면은 한 여기쯤에 있을 텐데, 어떻게 계산을 하냐면은 이 물체의 질량과 이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 곱은 2가 되죠. 그리고 이 물체의 질량과 기준점으로부터의 거리의 곱은 6이 될 거고요. 그거를 전체 질량으로 나눠줄, 이게 이제 바로 무게중심의 위치가 됩니다. 얘는 무게중심을 XCM이라고 표시를 하거든요, 보통. 그래서 5분의 8, 즉 여기에서 1.6만큼 거리에 떨어진 그곳이 이제 무게중심이 되는 거죠. 보시면은 얘가 3대 2죠, 거리비가. 그래서 만약에 2kg와 3kg 물체가 있다면은 3대 2가 되는 이 지점이 무게중심이다 라고 직관적으로 파악을 할 수도 있고요.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도 있어요. 분자에는 XCM 있는데, 분모에는 전체 질량이 들어가고, 분자에는 뭐 X1, M1 그리고 X2, M2 이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이런 식으로 일반화해서 계산을 할 수도 있고, 직관적으로 구해도 상관은 없습니다. 문제 풀 때는 직관적으로 푸는 게 많긴 하죠. 네, 일단 그렇고요. 물체의 안정성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이 물체의 안정성이라는 것은 이제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라고 하는데, 이제 삼각형이 땅바닥에 이런 식으로 있는 것과 이런 식으로 있는 거를 생각을 해볼게요. 얘도 계속 가만히 정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해보면은 얘도 평형 상태고 얘도 평형 상태인데, 얘 같은 경우에는 평형 상태를 유지하려는 성질이 크니까 얘가 안정성이 높은 그런 물체인 거예요. 그래서 이 물체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무게중심을 유용하게 활용을 할 수가 있거든요. 보시면은 여기 땅바닥에 이런 기다란 물체가 있다 라고 해볼게요. 그래서 이 물체를 약간만 회전을 시켜볼게요. 그래서 잠시만요. 조금 덜 회전시켜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라고 하면은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 쳐볼게요. 다시 이런 식으로 회전을 했다. 무게중심이 여기 있잖아요. 그러면은 일단은 여기를 돌림힘의 기준점으로 볼 때 이 여기 있는 수직 항력은 돌림힘을 작용하지 않을 거고, 그리고 여기에 무게중심의 전체 질량이 그 중력이 작용한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이 무게중심에서의 그 돌림힘은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얘는 원상태로 돌아가겠죠. 근데 만약에 이 물체의 무게중심이 이 수직 항력이 작용하는 곳을 넘어갔다라고 하면은 얘가 이 무게중심에서 작용하는 중력이 이 방향 돌림힘을 만들 거예요. 이 방향 돌림힘. 그러니까 얘는 넘어진다라고 판단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그 판단 기준이 이제 이 상태가 되는 거예요. 이 무게중심이 이 수직 항력이 작용하는 것과 딱 일직선 상에 있을 때, 만약에 무게중심이 조금이라도 이쪽에 있으면은 원래 평형 상태로 돌아갈 거고, 무게중심이 조금이라도 이쪽에 있으면 넘어갈 거다. 이런 식으로 판단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이걸로 이제 문제를 푸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물체의 안정성과 관련해서 무게중심이 유용하게 쓰인다라는 것을 알아두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일단은 이 무게중심을 통해서 이제 어떤 물체가 넘어질지 안 넘어질지 판단을 할 수 있다
그 성질을 이용해서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그러면은 이 아까 설명드린 내용을 더 잘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보시면은 이 물체 3개가 이 낭떠러지 위에 올라와 있는데 얘가 가장 멀리 이 지점이 가장 멀리 떨어질 수 있도록 다 위치가 되어 있는 상황이에요. 그러면 여기와 여기와 여기 간격은 각각 얼마일까? 이렇게 계산을 해볼 거예요. 일단은 이 상황을 먼저 설명을 드리자면 이 세 물체는 길이는 전부 다 1m고 질량도 1kg로 같습니다. 그래서 이 맨 위에 있는 물체 같은 경우에는 이 무게 중심이 이제 이 점보다 왼쪽에 있어야지 이제 안 넘어가겠죠. 그러니까 이 길이는 2분의 1m가 될 거예요. 그리고 이 두 물체가 이 한 물체 위에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두 물체는 이제 이 무게 중심, 즉 이 중간점에서 2kg가 작용을 하고 있다라고 생각을 해도 되겠죠. 그러니까 이 무게 중심이 이제 이 점보다 왼쪽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아까 여기가 이제 중점이라고 했으니까 여기는 4분의 1m가 되겠죠. 그리고 이 지점에 2kg가 있고 이 지점에 1kg가 있으니까 여기 3분의 1이 되는 이 지점에 3kg가 있다고 생각을 할 수가 있죠. 그럼 이게 이제 이게 이제 이 지점보다 왼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얘가 조금만 더, 만약에 무게중심이 여기 있다 치면은 이 길이는 이제 2분의 1에 3분의 1이 되니까 6분의 1m가 되겠죠. 그런 식으로 계산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배운 내용을 총정리할 수 있는 그런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그래도 꽤 난이도가 높은 문제를 가져왔고요. 이거를 통해서 이제 돌림힘에 대해서 더 잘 이해를 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드는데, 일단 상황을 설명을 드리자면 이제 줄과 회전축이 있고요. 그리고 물체 W 무게의 물체가 달려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줄의 장력의 크기를 묻고 있네요. 일단 장력은 이 방향으로 작용을 할 텐데 이것과 이걸로 벡터 분해를 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뭐 회전축에서도 이 마찰력이라든지 수직항력 이런 게 작용을 하겠죠. 그리고 여기에서는 W만큼의 힘이 작용을 할 거고요. 근데 이 마찰력과 수직항력은 가변적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줄의 장력이나 이 무게에 따라서 뭐 자체적으로 조절이 될 수 있으니까 힘의 평형은 고려를 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어차피 얘가 맞춰줄 테니까. 그러니까 돌림힘의 평형만 생각을 하면 되거든요. 돌림힘의 평형을 생각을 하기 위해서는 이쪽 방향의 힘을 이제 T-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T-가 작용하는 돌림힘과 W가 작용하는 돌림힘이 같아야겠죠. 얘를 기준 그 돌림힘의 기준점으로 한다면은 뭐 이쪽 방향으로 작용하는 그 수직항력이나 마찰력 같은 경우에는 돌림힘을 작용을 하지 못할 겁니다. 왜냐하면 거리가 0이기 때문이죠. 얘와 얘만 돌림힘을 작용할 텐데 이 두 개가 작용하는 그 돌림힘의 크기가 같으면 되겠죠. 그러니까 얘가 그 W니까 얘가 2분의 1W가 돼야지 돌림힘의 크기는 같고 방향이 반대가 되는 거겠죠. 그러니까 이제 T-를 구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거는 이제 H 제곱 플러스 L 4L 제곱의 루트를 씌운 것으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로 계산을 할 수가 있죠. 그러니까 이 장력을 구하고자 하면은 이 T-에다가 H분의 H 제곱 플러스 이런 식으로 이제 계산을 해주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계산을 하자면은 2H의 루트 H 제곱 플러스 4L 제곱에다가 W인 거죠. 그래서 이제 장력은 이게 되고 답은 3번이 되는 거겠죠. 이런 식으로 이제 돌림이 평형을 통해서
문제를 풀 수가 있다. 네, 일단 이제 돌림임에 대한 설명은 여기까지고요. 네, 감사합니다.